반갑습니다. 저는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호텔리어에서 비서가 된 여자이고요. 비서에서 보스를 만나 전문 비서가 된 직장인 신예차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비서로서 굉장히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혼자 스스로 굉장히 자부하고 있으면서 비서라는 업무가 저한테 있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점점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하고 대기업에서 비서 생활을 하다가요.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은 그 후배 비서들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 팔로워십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비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비서를 하고 있었을 때는 그런 큰 자부심이나 책임을 많이 못 느꼈는데 제가 밖에 나와서 비서라는 직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저희가 한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리더들 옆에는 항상 비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서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유익하지 못하다면 정말 한 국가와 사회가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과 자부심, 아무래도 그런 큰 로열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각 분야별로 많은 비서들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이가 많이 큰데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것이 휴대폰이고요. 왜냐면 이제 보스께서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이제 저희에게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실 때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한 후에 출근 준비 후에 출근을 하고 나서는 이제 보스와의 일정 관리 부분이 확인이 들어가고요. 보스의 일정에 따라서 뭐 회의 진행이라던가 아니면 고객 응대라던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스께서 움직이는 그 동선들에 따라서 비서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대표님께서 저한테 자랑스럽다는 말 해주실 때가 가장 기뻤었어요. 회사에서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키신 업무를 해내고 났을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갖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비서들은 그럴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서 스스로가 몸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비서라면은 몸이 아프더라도 보스와 함께 움직여야지 보스의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더러 이제 몸이 체력 관리를 못하다 보면은 보스의 이제 그런 일정 관리에도 차질이 생기지만 보스를 걱정시키는 비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서에게 가장 필요한 센스는 우선 첫 번째는 기분을 가장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뭐 업무 지시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결제가 들어온다던가 할 때 그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비서가 그런 걸 빨리 파악해서 보스에게도 도움이 되고 외부 다른 직원분들하고도 중간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김지은 비서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서는 눈치 코치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보스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발걸음 그 손님께만으로도 보스의 기분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도 비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서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눈치 코치. 네. 근데 저희는 좀 약간 다른 게 왜냐면 스트레스 해소도 사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었던 게 제가 힘들어하는 일은 다 보스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완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친구들이 하물며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혼자 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삭힐 때는 뭐 술의 힘을 빌어서 하진 않아요. 술의 힘을 빌어서 하진 않는데 그럴수록 더 일에 매진하는 게 있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부부싸움 하시면 집에 있는 설거지 다 끝내서 하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언가 다른 면에서 제 스트레스를 전가하려고 하지 무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면 좀 그것도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해소가 지금 이준희 선배님하고 저희들이 함께 공동 운영하고 있는 비서백서이거든요. 그 비서백서 공간 안에서 저희 보스를 흉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비서백서에서 이제 많은 비서들이 보통적으로 이제 모임을 주최하게 되면 한 9명 정도, 적게는 20명 이상이 모이게 돼요.
네, 그 공간 속에서 보스를 흉보는 사람은 없고요. 그 안에서 보스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었을 때 더 이렇게 이쁨 받았는지, 네,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 물건은 어디가 괜찮다라든지 그런 정보 공유들, 네, 그렇게 해서 비서들만의 그런 같이 공통된 관심사를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그게 또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더라고요. 절대 보스의 흉을 보진 않습니다. 저희 또 작은 복수는 하죠. 뭐 커피 나갈 때 흑도 산다든지. 많죠, 많죠. 특히 이렇게 더운 날 다른 직원들은 뭐 샌들도 신고 오고 약간 가벼운 좀 면재질의 그런 의상도 입고 오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항상 위아래 블라우스라든가 좀 중요한 날은 자켓을 꼭 입어야 되고 신발도 앞뒤가 다 막혀있는 그런 걸 신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운 날 가장 힘들 것 같고요. 또 옷을 유니폼이 있는 회사는 모르겠지만 없는 회사들은 또 계속 또 바꿔 입어야지만 직원들도 보고 우리가 깨끗하고 좀 세련되게 입어야 저희 보스의 이미지도 관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혼할 때 차를 받았고요. 네, 차도 그냥 차, 뭐 경차 그런 차 있으니까 그래도 회장님 클래스가 있으니까 클래스에 맞게 차를 주셨고 또 제 동기는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냥 일반 뭐 주거 아파트를 받았겠습니까? 또 클래스 있는 아파트를 받았겠죠. 근데 비서들이 뭐 저희가 금전적인 그런 혜택을 보고 일을 하진 않는데 그만큼 일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없는 거잖아요. 제 자신이 없고 저를 다 내려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거는 성직자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고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나 자부심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고 저희는 또 희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연애하고 저희 비서 업무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랑할 때도 희생하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는 않거든요. 서로 책임감을 갖고 맞춰주는 관계가 파트너가 되는 거지. 저희도 그러니까 보스하고 파트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정해진 규정에 맞는 월급을 주기보다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이중계약도 많이 있고요. 기존에 정해져 있는 월급보다 더 많이 챙겨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 대학원을 보내주신다든지 뭐 심지어 결혼할 때 뭐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신랑을 소개시켜 주신다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비서하면서 제일 보람된 게 뭐냐면 제 뒤에 영원한 스폰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나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몇 분 안 되는 그 상위 5% 분들 옆에서 그 성공 노하우를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고 옆에서 일을 한다라는 또 그런 또 베네핏이 많이 있죠. 우선 디테일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비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부터 하지 말고 비서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내 삶의 전체를 바라보는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비서가 된 후에도 내가 어떤 비서가 될지가 방향이 가닥이 잡히고 전문 비서가 된 후에도 그 이후에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비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그림을 그려두면 이제 그 후에 뭐 작게 어떤 계획이 조그맣게 생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비서 쪽에서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센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는 뭐 어디서 배워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더른이나 가족분들 사이에서 본인이 이제 터득하거나 깨우쳐야 되는 거,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보는 능력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업무적으로는 아무래도 컴퓨터나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선배님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후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에는 비서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모두 하는 일이 이제 출근해서 하는 일이 설거지이고 퇴근할 때 하는 일이 설거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많은 이들이 꿈꾸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매스컴이나 영화라던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비서들이 고급화되어 있잖아요. 되게 그냥 보스 옆에서 수행하는 비서들, 뭐 세련된 옷을 입고 화려한 화장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는 그런 비서들의 모습만 보다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 비서가 딱 되었을 때 설거지를 하는 그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다고 해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나. 비서들이 가져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작은 것부터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음가짐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을 깨우치고 지금 김재현 기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회계 분야라던가 아니면 이제 회사와 관계된 경영 지식 분야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개발 노력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팔로센터는 아무래도 주니어 비서들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그런 모토보다 시니어 비서들을 좀 많이 배출을 해서 그래서 비서계 전반적으로 좀 능력 있는 비서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건전한 취업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과 좀 수강생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비서 관련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이준일 분이 쓰셨던 비서 백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 책은 조금 더 넓은 내용과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10명의 비서분들이 본인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다 담았고 또 이준희 대표님께서 그거를 다 통틀어서 지휘를 하셨거든요. 그럼 아마 읽어보시면 그게 비서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도 하지만 그 외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비서처럼 업무를 하게 되면 누구나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으시고 좀 더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닥이 잡히실 것 같아요. 저한테 비서는 비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비서였기 때문에 리더분들이 또 보스분들이 어떻게 비서를 생각하는지 좀 아는데 또 보스를 또 비서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늘 자극을 받고 늘 누군가 날 케어해 준다는 그런 기분 그런 걸 봤었을 때 직업적으로 제가 비서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그 직업을 토대로 지금도 제 꿈을 재단을 하고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극적이고 저한테 케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는 저한테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희 대표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비서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라 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에게 비서라는 직업이 자부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 직업을 함으로써 제가 지금 이 위치에 오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후배 비서들한테 또 열심히 비서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 그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서라는 직업은 저를 있게 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비서란 제 이름이 들어간 김혜영 비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비서가 되어서 이제 보스를 만나서 김혜영 비서가 되었고 그리고 비서가 되어서 모든 직원에게 김혜영 비서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비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아 비서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제 비서라는 사람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김혜영 생각합니다.